11월 24일 약 10시경 중대한 건설 사고가 발생하여 산시성 안재군에서 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국유산시 용신통의 철도 물류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높은 비계 구조물의 28.5m 지점에서 콘크리트 보천장이 붕괴되어 전체 비계가 무너지며 6명의 노동자와 1명의 콘크리트 펌프 트럭 지휘관이 강철바 및 경화된 콘크리트에 묻혀 사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큰 강철바와 거의 굳어진 콘크리트의 복잡한 엉키는 구조로 인해 구조대에 대한 구조 노력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불안정한 비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붕괴의 위험은 구조대 구조원들에게 더 큰 위험을 미쳤습니다. 25일까지 모든 7명의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 중이던 것은 산업용 석탄 창고의 28.5m 부분으로 현장에서 직선으로 배치된 8개의 키 작은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서 상단 플랭크가 무너져서 치명적인 연쇄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구조대 구조원들을 위한 보호용 나무 판자를 세워서 2차 비계 붕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구조대를 보호했습니다. 이런 비계 재해는 높은 비계 프로젝트에서의 결함과 오류의 극도로 위험한 성격을 강조합니다. 28m 이상의 높이에서는 설계, 검사, 시행 또는 감독의 어떤 부분에서도 사소한 부주의를 허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높이에서의 붕괴는 경화된 콘크리트로 인해 구조대 구조원을 구조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중국의 두부찌개 공사라는 용어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 현상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중국 당국이 구조물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쁜 재료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프레임 또한 두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2월 4일 후베이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비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거리를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급히 나서서 비계를 지탱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자 모두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예방의 행운한 사례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건은 이렇게 행운이 부족합니다. 7월에 하르빈에서 비계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인들에 따르면 비계는 단 한 달 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 일반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정말로 보여줍니다. 중국의 두부찌개 공사, 이기심, 급함 및 부주의가 국가적 참사의 근본 요인. 중국 하늘 높은 건물과 다리에서 점점 더 흥해지는 불안정한 건물들과 함께 무의미하게 무너지는 교량, 건설 중에 크레인이 뒤집히고 수업 중에 학교가 붕괴하는 불안한 광경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우 무시무시한 붕괴 사건의 조사는 엉성하게 세운 두부찌개 건축물이 무수한 피해를 불러온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자주 발생하는 일련의 실패로 경제적 인센티브의 오용과 책임 부재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단축행위, 이익 욕구가 안전 기준을 희생시킴. 비용 효율성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설 입찰이 비극의 씨앗을 뿌립니다. 개발업자와 계약자는 불가능한 낮은 예산을 약속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약 조건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조치는 수용 가능한 부수 피해로 여기고 코너를 절대로 살리지 않습니다. 이기심한 플레이어들은 이기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 인간의 삶을 악용하여 미안한 기반 위에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윤리적 타협물의 흔들림이라는 이름으로 감춘 부패의 무대가 되어 건설물은 사회에 봉사하는 엔지니어링적으로 견고한 기반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6월 11일 안후이의 우후 조선소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가늠자 크레인이 뒤집혀 안전 패빌리온을 덮쳤으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타워 크레인도 모서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의 크레인 붕괴 사건입니다. 10월에는 간주 구역의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지나가던 전기 차량을 짓눌렀습니다. 아무래도 무엇이든 지을 수 있다면 코너를 자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12월 9일 중국 충칭에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뒤집어지고 강건물을 쳤습니다. 노동자들은 급히 도망갔습니다. 중국에서 심지어 두부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조차 두부인 경우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을 건설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의 이기심은 괴로움과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호남 도로 교량의 붕괴 현장 트럭이 떨어져 뒤집혔습니다.
아래의 8차선 고속도로는 차단되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품질은 중국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붕괴 사건 조사는 비용 효율성을 주도하는 경제적 힘을 지적하며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서는 하위 계약 업체의 장기적인 자금 획득을 위한 자금을 모두 절감하기 위한 조치가 누적됩니다. 작은 건설 크루는 예산 할당을 받을 때 거의 아무것도 실제 자재와 노동에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한 훈련받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복잡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측 가능하게 그들의 경험 부족은 대형 재앙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낳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이윤을 우선시하는 동기로 사회에 봉사하는 엔지니어링적으로 견고한 건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쟁 입찰은 라인상에서 위험한 교환이 생성되게 합니다. 결국 이기적인 이익을 위장한 부패가 엔지니어링적으로 견고한 건물을 건설하는 것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간의 삶을 부담하게 합니다. 서둘러진 건설 일정, 중국의 과도한 속도가 안전을 저해합니다. 왜곡된 경제와 함께 불가능한 프로젝트 기한은 건설 품질을 저해합니다. 중국 건설업자들은 경쟁적 야망에 의해 교정된 안전 목표가 아닌 일정에 따라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전례 없는 속도를 유지합니다. 카운티 가든과 기타 주요 개발 업체들은 현실적인 연구, 허가, 자재 조달 및 건설을 놀랍게 짧은 6개월 동안으로 압축하는 빠른 자본 회전 모델을 엄격하게 따릅니다. 8월 25일 산시성에 있는 현중 고속도로 뒷길의 도로밭이 붕괴되었습니다. 7월 6일 후난 신화 32층 건물의 외벽이 떨어졌습니다.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1월 14일 후베이 성수이현에서 집이 갑자기 붕괴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급히 출동하여 대응했습니다. 11월 6일 난징 드럼타워 병원의 천장 붕괴에 대한 시의 긴급관리국의 대응, 1명이 다쳤고 직원들이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시간과 경기에 맞서 레이스를 벌이는 결과는 건설 현장 전체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건설업자들은 필요한 대기 시간과 안전 검토를 건너뛰고 즉각적인 완료를 선호합니다. 카운티 가든 속성에서 건설자들은 콘크리트 기초가 올바르게 경화되기 전에 여러 층을 쌓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무시하고 비가 오던 맑은 날이던 낮이나 밤에 일하도록 격려받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속도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돕지만 인간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한 남성이 페루 강에서 보호 장벽이 215개의 돌기둥을 하나의 발로 부쉈습니다. 중국의 건설 품질은 두부보다 더 나쁩니다. 규제적 틈새와 벌레 없는 집행이 부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경제적 긴급 상황은 위반의 동기를 제공하고 검토되지 않은 기한은 재앙의 수단을 제공하지만 규제적 부주의는 위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설이 중국 GDP의 전체 8%를 차지하더라도 규제기관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적 안전규정은 여전히 느슨하고 지역단체의 집행력은 부족하여 자재와 방법에서 대담한 타협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발업자들은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우회하거나 코너를 자르는데 잡힐 가능성이 낮다는 저항률을 기대합니다. 7월 31일 베이징의 샤오칭강 다리가 붕괴되어 5대의 차량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 8일 광동성 샤오구안 난억시용시의 긴급관리국은 난억구안 외곽의 수이시 다리 일부가 붕괴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물결이 콘크리트 다리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8월 5일 국경을 넘어가는 황하다리의 가드레일, 여기서 이미 반년 동안 교통이 개방되었습니다.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가드레일이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또한 실제로 발견되는 감동 역시 붕괴를 예방하는 대신 붕괴의 경고 역할을 하며 운영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규제당국은 치마와 균열을 포함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내년부터 문서화하고 신고하지만 개발업자들에게 예방적인 철거나 주요 복원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공모된 부주의와 무력한 위반 사례에 환경에서 위험하게 건설된 죽음의 함정은 중력이 그 토를 취할 때까지 아무렇지 않은 시민들의 머리 위에 지속됩니다. 두부 따로 떨어진 프로젝트의 인적 희생은 중국 전역에서 길어지는 붕괴된 다리, 넘어진 크레인 및 붕괴된 학교로 인한 피해 명단과 함께 계속해서 발생하는 두부 따로 떨어진 건설 위기에 독특한 인간적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영향을 받는 가족들이 겪는 외상적인 손실은 중국의 인프라 폭발을 장애하는 결함을 강조합니다. 예방 가능한 사망을 초래하는 불충분한 안전 절차부터 폐쇄를 제공하지 않는 책임 조치에 구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실하게 설계된 공공사업물의 정확한 사망자 수를 계산하는 것은 당국의 보도와 원인을 희화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프라의 실패로 이미 수천 명이 일찍 생을 마감했으며 학교 붕괴로 어린이가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내재된 건설 품질 문제에 대한 긴급한 전환 없이도 자동차 사고조차도 리더로 능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게 된 사람들의 불행한 일찍 끝난 생에 더하여 망가진 재산은 중국 개인과 사회 전반의 거대한 재정 손실로 번역됩니다. 6월에는 강릉에서 높은 빌딩이 기울기 시작하자 고래 균열이 밤새 새로 지은 지역을 관통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전국적으로 매년 반복되며 시민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 투자한 생의 저축을 털어먹는 데 기여합니다. 침하된 기초나 만연한 균열로 손상된 단지를 바로잡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탄탄하게 늘립니다. 10월 9일 사오반시 규장구역에서 발생한 장식물 붕괴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붕괴한 건설물의 생존자들은 근본적인 감정적 외상을 경험하며 기반 활동과 온라인 분노로 이어집니다. 슬픔에 젖은 부모들은 재해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여기며 조사를 억누르는 당국으로부터 책임을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서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현장 기념비로 기리기 위한 청원은 중국의 인프라 포부를 훼손하는 얼룩을 제거하기 주된 관심사인 당국의 억압을 만나게 됩니다. 당국에 의한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정 방문을 방해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닿지 않고도 지속시킵니다. 5월 4일 훈양, 훈남성에서 한 남성이 일하러 나갔다가 집이 갑자기 붕괴되어 부모, 아내 및 자식을 죽였습니다. 아이는 몇 달 된 아기였습니다. 인프라 결함에서 비롯된 알려지지 않은 고통은 죽음과 속임수에 의해 깨진 공공신뢰를 복구하지 않으면 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진 손실과 트라우마는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지만 투명성과 책임을 얼굴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선의의 기반 활동은 건설적인 단계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시민들은 허송세월로 지어진 두부 따로 떨어진 건물로 인한 고통스런 손실과 재정 타격을 계속 겪을 것입니다. 예방 가능한 건설 참사에 대한 분노로 인해 시민의 불신이 분노로 번지다. 중국 전역에서 최근에 발생한 고개를 든 건물 붕괴로 인해 시민들의 죽음으로 인한 교육기관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생명의 손실에 대한 깊은 불만을 공유하며 공개 시위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시위되는 기관의 건설 문제에 대한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책임과 인프라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난입하는 원시적인 분노와 슬픔을 표출합니다. 통치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당국은 더 많은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 억압을 점점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집이 이렇게 생겼다면 시위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불신과 불안정의 사이클은 7월에 강릉의 한 학교 체육관 붕괴 이후에 일어났으며 이 사건으로 청소년 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손실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친척들은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인프라 재해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고발하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건물 붕괴 사망자 수를 탓하며 투사자의 신념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구호가 시위자들의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 모든 일반 시민의 집은 이 수준의 품질을 갖게 됩니다. 혹은 더 나쁠 것입니다. 당국은 학교 붕괴에 대한 소리 높은 반발에 신속하게 언론 통제를 가하고 관찰자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기념물을 제거하였습니다. 경찰은 붕괴 피해자들을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감시하고 있으며 참석자들에게 조문이 아닌 슬픈 가족을 위로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국은 책임을 확보하거나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만족스러운 폐쇄를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제공하지 않아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건물의 외벽이 깨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지가 집 자재의 일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에 큰 물이 새다. 인프라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군주적 시스템 간의 긴장은 민사사회 채널을 통해 나타납니다. 검열자들은 붕괴 고발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닫아 온라인 분노를 억제하려 경주합니다.
경찰은 붕괴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물리적 기념행사를 억제하며 이러한 장소가 대중의 분노의 번개로 자라게 됩니다. 부서진 학교, 의심스러운 고층 주택 또는 치명적인 교통 프로젝트에서의 고공사고를 잊을 수 없으며 시민들은 비판적인 기념물에 빠른 철거를 고함으로써 혀를 내립니다. 이것이 탐욕스러운 공무원들이 진짜 콘크리트 대신 판지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100만 위안이 넘는 돈을 주고 이 집을 구매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품질이 저하된 재료로 지어진 것인가요? 이렇게 철근 보강재도 부패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임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 사항 주기가 권위적 수단을 통해 억압되는 것은 중국의 사회 구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각각의 검열된 폭로, 삭제된 시위 이미지 또는 지워진 기념비 돌은 인프라 안정과 통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중국의 균열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당국이 조사와 정의를 위한 외침을 가리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서진 구조물의 거친 사이에서 거닐고 있는 새로운 슬픈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변화로 가는 길이 여전히 흐릿합니다.